밖으로 파내고 그 위에 가로와 세로로 받침을 끼워 꽉 들어맞게 하는 건물 축조법을 말한다. 서로 맞물려서 추후에 빈틈이 없이 정확하다는 것을 사계맞다라고 한다. 올리게 됩니다. 주로 실제 남아있는 건물로는 1308년에 지어진 수덕사 대웅전. 이 모형이 지금 수덕사 대웅전 모형인데 수덕사 대웅전이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에 이 기법은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건축에서 사계 맞춤 방식은 삼국시대부터 사용돼 고려시대엔 일반적으로 통용됐다. 조선시대의 대표적 건축물인 경복궁 유화문. 이것도 사계 맞춤식 건물이다. 사계가 서로 꽉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건물의 기둥이 상층부의 무게를 견고하게 지탱할 수 있는 것이다. 건축에 쓰이는 사계가 거래장부에선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 사계 송도 치부법을 최초로 알린 사람은 현병주 씨다. 현병주 씨는 사계 송도 치부법을 개성 상인들의 도움으로 썼다고 밝히면서 이것이 우리 고유의 발명이며 고려시대에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현병주 씨의 사계 치부법에서도 질자가 등장한다. 단순히 일기식으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품목별로 거래 내용을 분류했음을 알 수 있다. 현 씨는 사계 치부법은 4개의 거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급차질은 나가는 항목이고 봉차질은 들어오는 것을 모은 항목이다. 여기에 이익질과 소비질이 결합돼 사계를 이룬다. 현 씨는 이 중 봉차질과 급차질의 합계가 늘 일치하는 것이 사계치부법이라고 주장했다. 즉 수입과 지출의 합계가 일치해야 하고 이는 서양식 복식부기 원리와 같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사계 송도치부법은 정말 개성상인들이 만들었을까? 이것이 우리나라 선조들에 의한 고유 독창의 발명품이다. 이 점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아무리 서양부기를 흉내내가 만든다 할지라도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고유한 어떤 용어라든지 특수 표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계 관습이라든지 거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둘째로 이것이 발명 연대가 서양에서는 13, 14세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고려 전성기 설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11, 2세기이기 때문에 무려 200년이나 앞서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고유의 복식부기가 먼저 발명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송악산이 바라다 보이는 개성 중심거리 남대가. 지금은 한옥촌이 조성돼 있지만 고려시대 이곳엔 엄청난 규모의 시전이 펼쳐져 있었다. 당시 개성의 시전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고려사를 보면 개성의 시전 규모가 1008칸에 이르렀다고 한다. 또 왕이 직접 비단을 팔았다는 기록이 전해지는데 당시 고려는 정부가 상업 육성에 적극적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개경의 시전 상인들의 숫자는 그 최소치를 대략 2,400명 이상 또 3,600여 명 이상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전이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고 또한 이제 귀족 관료나 일반 서민들의 필요 물자를 공급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시전 외에도 국가에서 특별히 운영하는 관영 상점들도 있었습니다. 개성은 또 국제무역의 중심지였다. 아라비아,
인도, 베트남 등지의 상인들이 드나들었다고 고려사는 전하고 있다. 사계 치부부의 장부는요, 개성 상인 계급이라고 해가 독특한 어떤 집단 형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고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사라든지 고려사 전료라든지 각종 기록을 본다면은 그 기록 내에서 왕후 장상, 귀족들, 부호들이 아주 광력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상업을 벌였다는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식부기의 융성 조건으로 본다 할지라도 이 사계치부법이 고려시대 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우리 이제 논리 실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은행은 대한천일은행의 후신이다. 이곳엔 1899년 은행이 설립될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거래장부가 보관돼 있다. 우리은행의 거래장부들을 보면 우리나라 은행 회계의 변천사를 알 수 있다. 민족의 그 선각자들이 민족 자본을 지키기 위해서 1896년 그 천하에 하나밖에 없다는 이름인 천일은행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1899년에 그 정부 관료 조직을 참여를 시키면서 대한천일은행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대한천일은행은 1899년부터 1905년까지 6년 동안 4개 송도치부법으로 거래장부를 기록했다. 정일기, 장책, 주회계장부에서 4개 송도치부법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정일기는 날짜별, 거래 발생 순서별로 나열한 책이다. 돈이 들어올 때는 상, 돈이 나갈 때는 하로 기입하고 있다. 이것은 4개 송도치부법과 동일한 방식이다. 장책은 정일기의 거래 기록을 품목별로 분류해 옮겨 적은 장부다. 품목을 나눈 건 역시 4개 치부법과 동일하다. 그러나 1906년 일제의 강요로 대한천일은행은 서양식 거래장부로 바꾸게 된다. 용하기의 기록 방식은 4개 송도치부법과 같다. 그렇다면 개성상인의 4개 치부법이 어떻게 장암리까지 전해진 것일까? 극자 겸이 계십니다. 극자 겸자. 요즘 모인 시대에 나오는 극자 겸. 문급겸. 예. 극자 겸자 이 할아버지는 무신난을 평정을 하고 문물을 겸해서 관장해가지고서 나라를 평화롭게 한 그런 공이 있어가지고 충자 시호를 받아 충숙공이라는 그런 시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장암대동계의 중심 남평문씨는 고려시대 상업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귀족이었다. 남평문씨는 모계 쪽 족보까지 만들 정도로 권세가 있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영암의 지리적 위치다.